뉴스인사이드,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올 한 해 뉴스인사이드에서는 모두 36개의 현장 아이템을 방송했습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인사이드 현장 방송 이후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기자, 이달 초에 김해 산업단지 비리를 집중 취재했었죠. 방송이 나간 이후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네, 김해 지역의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의 비리를 집중 취재한 검은거래 산업단지 비리가 지난 6일 방송됐는데요.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 검찰과 경찰이 김해시 공무원 2명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또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김해 주촌면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한 민간개발업자가 야산을 깎고 2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밤에도 작업을 해가지고 저쪽에 도를대가 담포에 실어가지고 어디 갖다 모으는데 담포가 이제 이거 드막 우르르 하고 내려오는데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의 터는 평균 경사도 15.1도의 야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김해시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자체 조례를 통해 땅의 경사도가 11도 이상일 경우 개발 행위를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산업단지 조성 허가가 났는지 뉴스인사이드는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해시는 산단 허가를 내준 지난 2013년 당시 인도네시아로부터 대규모 외자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그리고 산업단지 특례법을 적용해 경사도와 상관없이 전격적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직접 인도네시아를 찾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업체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한 뒤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순수 외자라 홍보했던 업체는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였고 직접 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만 신청한 단순 입주 희망업체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지난달 25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대표 A모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인사이드는 이노비즈밸리를 포함해 가산과 신천 등 김해 지역 산업단지의 인허가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했습니다. 특히 민간 개발업자가 산단 허가를 받기 위해 김해시 공무원들과 검은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김해시 공무원 2명을 잇따라 체포했는데요.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4급 서기관 최모 국장을 구속했습니다. 최 국장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노비즈밸리 산단 인허가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같은 날 김해시청 6급 공무원 이모 씨를 체포했는데요. 이 씨는 가산산업단지 등 곳곳에 공장터 형질 변경을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산단 인허가를 대가로 한 공무원 금품 수수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최근 김맹곤 전 김해시장도 출국을 금지하고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곳곳에 난립하면서 그를 둘러싼 민간 개발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검은 거래. 뉴스인사이드는 앞으로도 계속 산단 비리에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경상남도의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다뤘는데요.
외자 유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4월 취재 당시 경상남도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은 2달 뒤면 복합 리조트의 투자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뉴스 인사이드의 취재 내용 변경과 방송 연기까지 수차례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까지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장담했는데요.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정부 복합 리조트 사업 선정에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85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 진해 웅동 매립지. 경상남도는 이곳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사와 함께 대규모 글로벌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해 웅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시에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테마파크에 한 해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2조 2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며 경제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미국 LA에서 폭스사와 MOU를 맺으며 해외 자본 3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35억 달러가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 마스터 디벨로퍼를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투자자는 얼마나 모였을까요? 뉴스인사이드는 투자자 모집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상남도는 전략적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 시점인 지난 6월 말이면 투자자 윤곽이 드러날 거라며 뉴스인사이드에 취재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아주 델리키트한 시기에 있는데 방송 일정을 좀 미룰 수 있으면 저희가 해드릴 이야기 참 많고 저도 자신있게 해드릴 이야기 있는데. 뉴스인사이드는 그동안 경상남도가 투자 가능성을 거론한 미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직접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2달 뒤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의 파트너라고 내세운 폭스사마저 영종도에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홍 지사는 지난달까지도 외국 투자자 유치를 자신했습니다. 근데 27일이 제출기한 마감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외자 업체를 마지막 데파짓을 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결국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정부가 공모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선정에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말 부영그룹이 5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복합 리조트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5천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미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민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허탈감을 더 심어줄 거다. 해외 투자자 유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의 기대감만 높인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추가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을지 뉴스인사이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취재했었죠. 창원의 한 아파트 분양가의 이상한 산정 기준을 취재했는데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아파트 분양가의 비밀은 지난 2월에 방송이 됐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 검찰에서 아파트 분양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5달 뒤인 지난 7월 검찰은 분양가 심사위원장과 위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최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창원 용호 5구역 아파트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420만 원. 지난해 분양한 지방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혔지만 청약 경쟁률이 최고 200대 1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인사이드는
용호 5구역 아파트의 분양가 심의 자료를 입수해 전문가 2명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아파트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3.3제곱미터당 최소 61만여 정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각각의 항목 자체가 거품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잡았지만은 실제로 쓸 때는 훨씬 더 질이 낮은 자재를 써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건 없잖아요. 사실은 뭐 로비 비용 없잖아요. 이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방송 이후 검찰이 분양가 산정 과정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 뒤 용호 5구역의 분양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가 상한액을 3.3제곱미터당 1,450만 원으로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요. 도시정비업체 임원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심사위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 원, 심사위원장 구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심사위원 10여 명 가운데 최고에게 분양가 상한액을 제시해 분양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분양가 산정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준다든가 대안을 제시할 정도의 이렇게 공공성과 그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최고 200대 1에 달했던 아파트의 인기는 현재 어떨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 때만 반짝한 뒤 그 뒤로는 주춤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좀 뜸하죠. 지금은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아파트 분양가 비리가 터지자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을 20명 정도 위촉한 뒤 심사가 열리는 날 무작위로 1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뇌물수수 등 비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과열 현상. 뉴스인사이드는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또 청약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계속 취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현장을 취재해온 이대환 기자와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기자, 인사이드 팀이 경남 대부분 지역의 지하수에서 비소에 오염된 사실을 고발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방송 이후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올해 중순입니다. 지난 5월 함안의 농촌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KBS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뉴스인사이드는 비소 오염 원인에 관심을 가졌고 취재 과정에서 3년 전 경상남도가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입수한 보고서입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2년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경남 지역의 지하수 분석 데이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연구원이 경남 18개 시군을 돌며 간이상수도 540여 곳의 비소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이 중 10%에 해당하는 56곳에서 법준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다며 관정 즉각 폐쇄 등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까? 취재진은 당시 낙동강 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비소가 검출된 56곳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수질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밀양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취재진의 분석 결과 법정 기준치의 14배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지하수를 공수받는 마을 주민은 모두 100가구, 300여 명에 달하는데요. 문제 이 지하수는 인근 초등학교 100여 명의 어린 학생에게도 최소 수개월 동안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 저쪽에 나다 가야 나와다 놓고 그 비서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이 마을 역시 지난 2012년 비소 검사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3천만 원을 들여 비소 제거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분석 결과 기준치의 3배 가까운 비소가 또 검출됐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이장님이 이 정수기 달아놨다면 또 오래되고 이러니까 요금이 뭐 제법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이장님이 한 번씩 요금 때문에 한 번씩 끄더라고요. 취재진은 경남 지역에서 비소가 많이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학계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비소와 은, 구리 등이 주로 함유된 산성암질 마그마가 지각 사이로 흘러들어 안반을 형성한 곳이 전역의 산지에 있고 이 안반대 주변으로 유입된 지하수층에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녹아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방송 직후 경상남도는 즉각 대책 수립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경상남도는 지하수 간이 상수도 3,2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후 비소가 검출된 곳은 광역 상수도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 1년에 한 번 하던 비소 검사를 연간 4회로 확대하고 또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경상남도가 직접 추적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기 1회로 지금 주기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소 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걸로 되겠습니다. 특히 인사이드에서 집중 거론된 창녕군과 밀양시의 경우 기준치 이하라도 비소가 검출된 곳에는 모두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준치에 근접한 시설까지 총 3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소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체 비소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수시로. 하지만 비소 간이 상수도를 마신 주민들에 대한 건강 검진 계획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이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여 파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주남 저수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해 500만 마리가 넘는 철새가 찾는 주남 저수지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뉴스인사이드는 지난 9월 이 주남 저수지에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매립 현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관계기관이 2달에 걸쳐 특별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에 7,000마리밖에 없다는 제두루미가 주남 저수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화롭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주남 저수지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지난 1940년대 주남 저수지의 항공 사진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곳이 수면부이고 옅은 색이 육지부인데요. 1970년대 이후 가속화된 불법 매립과 불법 건물 난립으로 주남 저수지의 지형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취재진은 소문으로 나돌던 주남 저수지의 불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13년 동안의 위성 사진과 지적도, 저수지 도면을 입수해 교차 비교해봤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은 드론을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2주간에 걸친 이 같은 작업으로 확인된 불법 매립지는 모두 20곳이 넘었습니다.
축사 축대벽을 세운다며 저수지에 수백 톤의 흙을 갖다 붓는가 하면 농장 길을 낸다며 습지 한가운데로 버젓이 도로를 만든 모습도 전파를 탔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저수지 위에 불법 축사를 짓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한 곳의 모습입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곳이 도시계획상 모두 저수지 위인데요. 인공사진으로 보면 지난 2009년 당시 한 동뿐이던 가건물은 해마다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관리동까지 합쳐 모두 10동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축사 21동을 찾아냈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제대로 농사 짓는데 참고 저게 한 그릇도 뭐. 어떻게 입장인지만 들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내가 듣기 되게 다 알았어. 방송 이후 주남 저수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6개 조사팀을 투입해 임대 유수지 900헥타르, 1,100여 필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2달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10%에 달하는 109필지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농어촌공사는 일단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가건물 철거를 위해 행정 대집행을 창원시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보다 어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가 필요하게 해서 일단은 그 어떤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취재진의 저수지 관리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우리 공사 소유의 어떤 토지 위에 이러한 불법 사항들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어촌공사가 행정대집행 권한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최소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길 수 있는. 농어촌공사는 현재 1명뿐인 관리 인원을 내년 3명으로 늘려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불법 행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마산 해양 신도시도 뉴스 인사이드에서 이미 다뤘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네, 해양 신도시는 2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해양 신도시 민간 투자자 공모안을 전격 변경했는데 개발업자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팀은 지난 5월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 현장입니다. 현재 호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반 다지기에 들어갔는데요. 사업 초기 이 섬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창원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아주 지금 저밀도로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 용지도 최소 면적으로. 과연 창원시의 공언대로 될까? 당시 취재진은 연안 매립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도시 부산의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부산의 랜드마크가 돼버린 수영만 매립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대부분 2~3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주택단지입니다. 이곳 매립지는 정부와 부산시가 지난 1980년대 중반 애초 위락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산시는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고 난 뒤 주거지 조성을 허가해줬습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경관 명소로 손꼽히던 용호만 매립지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운 부산시는 25층 이하 소규모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부산시장까지 직접 나서 도시계획 변경은 없다고 지역에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하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코 변경하지 않겠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난개발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자 매각 이후 1년 만에 부산시는 말을 바꿨습니다. 최고 74층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결국 70층 초고층 아파트 분양을 앞둔 용호만 매립지. 5년 전 1,000억 원 가량이었던 토지가는 최근 3,0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방송 직후 지역 시민사회는 창원시 공영 저밀도 개발을 다시 한번 촉구했고 창원시 역시 지난 8월 또 한 번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창원시가 최근 해양 신도시를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개발하겠다고 전격 발표하고 나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주거나 상업지역 면적이 계획된 비율을 초과하면 최대 40점을 감점하도록 했었는데 이 기준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업 제한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좋은 안을 제안받고자 변경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의향서 제출 의무 조항도 없애 어떤 기업이 해양 신도시에 투자하는지 내년 2월까지 사업은 깜깜이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속여온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니 어처구니 없게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시장처럼 벗어 던져버린 것이다. 공모 마감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계획을 바꾼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취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